약,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말 많이 하죠? 약을 먹을 때 우리는 대부분 큰 고민 없이 손에 잡히는 음료와 함께 삼키곤 합니다. 아침에 커피를 마시다가 약이 생각나면 그냥 같이 넘기고 점심 식사 후 우유나 주스를 마시면서 약을 삼킬 때도 있죠.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넘긴 그 한 모금이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약과 함께 절대 피해야 할 음료들, 그리고 왜 물이 가장 완벽한 파트너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선택하는 커피부터 이야기해 볼게요. 아침에 약을 챙겨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커피와 함께 약을 넘기곤 합니다.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은 이노작용을 일으키죠. 이 때문에 약성분이 몸에 흡수되기 전에 빠르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골다공증 치료제나 철분제 같은 약들은 커피의 성분과 만나면 서로 달라붙어서 흡수율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.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.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종합감기약이나 진통제에도 사실 카페인이 조금씩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런데 이 약들을 커피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필요 이상의 카페인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됩니다. 그 결과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, 어지러움, 속쓰림과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커피는 위산을 더 많이 나오게 만드는데요. 만약 소염진통제처럼 위를 자극할 수 있는 약을 커피와 함께 먹는다면 위벽을 이중으로 자극해서 심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우유입니다. 우유는 몸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사실 일부 약에는 오히려 흡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. 이유는 우유 속 칼슘 때문인데요. 우유의 칼슘이 일부 항생제나 갑산소 호르몬제 같은 약의 특정 성분과 만나면 서로 단단하게 결합해버립니다. 이걸 전문용어로 킬레이트 복합체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 칼슘이 약 성분을 꽉 붙잡아 놔주지 않는 겁니다. 이렇게 꽁꽁 묶인 복합체는 우리 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. 그래서 약효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심하면 아예 약효가 나타나지 않아서 치료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.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. 일부 약들은 위산을 피해서 장에서 흡수되도록 장양코팅이라는 특수한 보호막이 씌워져 있습니다. 그런데 우유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시켜버리죠. 그 결과 이 코팅이 장까지 가지도 못하고 위에서 너무 빨리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약물이 엉뚱하게 위에서 녹아버려 약효가 떨어지고 약 성분이 위를 직접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주스는 어떨까요? 만약 오늘 내용 중에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자몽 주스입니다. 주스 중에서도 특히 자몽 주스는 특정 약들과 만났을 때 가장 위험한, 어쩌면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자몽 주스에는 나린진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. 이 성분은 우리 간과 소장에 있는 효소인 CYP3A4의 기능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. 이 효소는 우리 몸에서 약을 분해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즉 자몽이 우리 몸의 약물 처리 공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. 이 공장이 멈추면 약 성분이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입니다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한 알만 먹어도 여러 알을 동시에 먹는 것처럼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그 결과 부작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고지혈증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먹으면 약의 혈중 농도가 정상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 결과는 근육통이나 심각한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.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자몽 주스의 영향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. 또 같은 과일 주스라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습니다.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는 일부 항히스타민제나 혈압약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할 수 있어요. 그럼 이런 음료들을 피해야 한다면 약은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? 결론은 모두가 아는 바로 물입니다. 하지만 단순히 물과 먹어야 해요가 아니라 왜 물이 약과 가장 잘 맞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시면 약을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. 먼저 물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중성입니다. 그래서 약 성분과 불필요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. 약의 구조를 바꾸지도 않고 약효를 방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약이 가진 원래 모습 그대로 우리 몸에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. 두 번째로는 물은 약을 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용해시킵니다. 약이 충분한 물과 함께 위로 들어가면 물이 약을 빠르게 녹여서 약효 성분이 장에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합니다. 마지막으로 물은 물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복용을 돕습니다. 혹시 물 없이 약을 침으로만 삼킨 적 없으신가요?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. 충분한 물을 마시면 약이 식도에 걸리지 않고 매끄럽게 위까지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. 만약 약이 식도에 걸려서 녹아버리면 식도 점막의 염증이나 궤양을 유발할 수 있죠.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약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? 가장 기본은 간단한데요. 미지근한 물 한 컵과 약을 먹는 것입니다. 이것이 간단하면서 약효는 최대로, 부작용 최소로 만드는 방법이에요. 만약 약을 먹기 전에 이미 커피나 우유, 주스를 마셨다면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.
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약 다른 음료랑 같이 먹어도 될까요? 라는 질문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. 약을 받을 때 의사나 약사에게 현재 먹고 있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알리고 피해야 할 음료나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음료 한 잔이 약의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. 어떤 약을 먹는지만큼이나 그 약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. 약을 먹기 전 깨끗한 물 한 잔을 준비하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.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공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